지산도원 도반님, 지산도원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명국가로 가는 길 5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유사정당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지만 그 민주당의 명예에 오물을 끼얹은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2019년 조국 사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민주당은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국무위원, 검사 탄핵을 올리고 있고 대통령 탄핵까지 올리고 있는 탄핵 중독증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정당일까요? 민주당이 연일 그 탄핵 발언을 계속 이어가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14일 그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은 판사와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고 방통위원장과 검사 3명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고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라는 기자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또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한 장관의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서 그 이전과 이후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전의 민주당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정당이라는 역사를 쭉 이어왔지만 이재명 이후 민주당의 모든 역사와 명예는 더럽혀지고 또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편가르기, 혐오 정치, 분열 정치만 계속되고 있는 그런 정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유사 정당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유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제 서로 비슷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입이라는 뜻입니다. 사입이. 그러니까 겉모습은 비슷한데 본질은 전혀 아닌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사입이죠.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인 척 하는 것, 그게 바로 유사이고 사입이에요. 민주당이 정당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정당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유사 정당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일의 나치당입니다. 독일 나치당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독일어로 이제 나치오날 소циалистischen Deutsche Arbeit Partei라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진 독일어 명칭인데 줄여서 앞글자에 NA 그리고 중간에 사회주의라는 뜻하는 의미의 ZI를 해서 나치라고 이제 줄여서 부릅니다. 1920년부터 1945년 독일이 2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할 때까지 존재했던 25년 동안 존재했던 독일의 유일무이한 정당입니다. 이 나치당의 특징은 대표적인 것이 반유대주의죠. 그래서 3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을 학살한 이제 그런 정당이죠. 그리고 반자유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그 인종차별주의, 군국주의를 중점 정책으로 내세운 정당이었습니다. 우리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근대 역사에 있어서 근현대 역사에 있어서 아주 불행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 정치적인 사건이면서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정당의 대표적 사례로서 이제 나치당을 놓고 볼 때 물론 나치당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비슷한 어떤 기조가 쭉 있는데요. 민주당을 좀 심리적인 면에서 보면 우울, 또 분노, 불안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집단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울이나 분노는
심리학이나 또는 정신분석에서 볼 때 동전의 양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과 불안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이 불안과 우울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이면에 우울이 있고 또 우울의 이면에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가 개인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우울과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자신에게 향하면 이제 우울해지는 건데, 반대로 이것이 외부로 향하게 되면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울증이 심하다 그러면 그런 부정적 감정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건데, 이게 타인으로 향할 때는 분노로 향하면서 요즘 한국 사회에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묻지마 살인, 묻지마 공격,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팬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재명의 팬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개딸들의 행태, 그러니까 이런 분노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분노의 행위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개딸들의 행태가 소위 자기 당 안의 상대에 있어서는 소위 반 이재명, 비이재명 의원이나 이재명의 안티로 보여지는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이루어지만, 밖으로 표출될 때는 검찰, 검사,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 송영길이, 제가 지난 시간에 송영길이 했던 이야기, 그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했던 욕설,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퍼부은 이 욕설과 막말은 송영길의 심리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지금트 프로이드는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실감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실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 내 일상에서는 늘 이어지는 것이고 내 일상의 한 부분을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평범한 일상을 지속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졌을 때, 즉 상실로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우울이라고 보는데, 그럼 민주당 정체가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무언가가 빠져있든, 지금까지 민주당을 이루어왔던 것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인 것이죠. 이 부정적 감정에 짓눌려 있는 사람, 이제 송영길의 사례를 들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부정적 감정에 눌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화되지 않은 말을 한다는 거죠.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입의 중요성 또는 말의 중요성을 나타내주는 이제 주역의 괴가 산뢰이괴입니다. 산뢰이. 이게 산괴가 이제 산을 의미하는 이제 간괴로 되어 있고, 학괴가 우레를 뜻하는 이제 진괴로 이루어져서 산뢰이괴인데, 이는 턱 입자입니다. 사람의 턱.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제 사람의 턱을 괴상으로 보면 이제 사람의 턱을 나타내는 건데, 이 괴를 보면 제일 아래에 있는 초구가 양효고 가장 위에 있는 상구효가 양효예요. 그러니까 초구도 양효고 상구도 양효예요. 가운데 네 개의 효가 이제 음효인데, 이게 사람의 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초구가 아래턱, 가장 위에 있는 상구가 위턱. 근데 이제 말을 할 때는 턱이 움직이는데 위의 턱은 안 움직이죠. 아래턱이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말을 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아래턱이 움직이면서 이빨로 이제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뢰이괴의 개상이 사람의 입모양을 나타내는데, 입이라는 게 결국 어떤 역할을 하죠? 자신의 생각과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들을 서로 교환할 때 이 소통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입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기 자신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소통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입인데, 이 입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이 주역의 산뢰이괴가 보여주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뢰이괴가 이야기해주는 핵심은, 재앙은 입에서 나오고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불행이 다가오는 것도 결국 입에서 오는 거고, 또 몸이 약해지거나 몸이
그 어떤 질병에 걸리는 것도 결국 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음식물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산레이계의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되겠죠? 물론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얘기겠지만요. 최근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계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의 팬덤 개딸들이 보여주는 이런 행태를 우울과 불안에서 나오는 이제 부정적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우울이나 불안은 한편으로 보면 이게 잘못된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 그러니까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공격할 때, 내가 어떤 공격을 받을 때 막아내는 이제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방어기제인데, 이 방어기제,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방어기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혐오예요. 즉, 자신들과 다른 공격상을, 그러니까 우리와 어떤 다른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서 그 대상을 경멸하는 것. 이게 혐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모든 행태들이 그런 혐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 정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혐오의 핵심이 그럼 뭐냐? 우리와 상대가 되는 우리와 뜻이 맞지 않는 저들을 딱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저들이라고 하는 딱 이분법적 대립을 통해서 어떤 혐오를 계속 발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혐오는 제가 그 네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포퓰리즘이라는 구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존재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저들을 공격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온갖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수사를 받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적인 어떤 혐의들을 덮기 위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당을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통해서 막고 있는 방탄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가 결국 이재명의 문제가 되고 이재명의 문제가 민주당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민주당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우리로부터 우리를 잘못되게 만든 어떤 상대, 즉 저들을 축출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로 잔뜩 차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재명을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만든 누군가 즉 저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저들을 축출하는 용어가 바로 검찰 독재, 검찰공화국이에요. 거기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을 같이 묶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무 죄도 없어요. 이재명은 아무 죄도 없는데 검찰과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상대 정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공연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깨끗한데 우리를 나쁘게 만든 탓을 저들에게 두고 저들을 싹 발라내고 나서 남은 우리는 아주 끈끈한 유대로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이라는 그 적과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민주당이 저들이라고 설정해 내온 검찰 또는 검찰 출신 대통령 또 법무부 장관이 항상 저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민주당을 공격하는 국민들도 민주당을 공격하는 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 저들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분리가 포퓰리즘 정치고 이 포퓰리즘 정치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포퓰리즘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당명만 민주이고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이에요. 이렇게 반헌법적 정치 집단이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를 하게 되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위헌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법무부 장관이 통합민주당이죠. 통합민주당을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해산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혐오의 정치, 그리고 헌정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불법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면 저는 위헌정당 심판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저들이라고 하는 상대로 만들어 놓고 그 저들로 밀어내는 그 대상이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포퓰리즘 정치의 속살이고 또 이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본질이에요. 그 저들은 민주당의 뜻과는 다른 누구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꼭 검찰이나 검찰 출신 대통령, 법무부 장관, 또 검사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저소득층, 이주민, 여성,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심지어 다른 인종까지 민주당의 뜻과 다르면 다 저들이 돼요. 그리고 민주당이 공격해서 싸워야 되는 저들이 되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지난달 말이죠.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일주기 추모대회 할 때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이뇨한 위원장이 자리를 참석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이뇨한 위원장한테 속된 인종차별적인 용어를 했어요. 너네 나라로 가라.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르다는 거지. 분명히 민주당 지지자였을 텐데 이런 인종차별적인 언어까지 나오는 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혐오 정치. 그리고 이 혐오를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하고 그리고 자기들과 뜻이 다른 저들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그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뇨한 위원장의 그런 인종차별주의적인 욕설을 퍼부은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 개딸, 민주당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거대 양당 체제로 계속 이어져 간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딱히 지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까지 국민들이 그래왔듯이 이 당이 잘못하면 또 다른 당 찍어주고 또 그 당이 잘못하면 또 이 당을 찍어주는 그런 부정적 투표만 계속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안 없는 일종의 이제 잘못하는 정당에 대한 응징 투표로 또 다른 당을 찍어주는, 그러니까 그 당이 대안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 당이 못했으니까 이번에 이 당 찍어주는 이런 어떤 쳇바퀴 돌아가는 정치는 결국 국민들이 더욱더 정치에 대해서 환멸과 불신을 가지게 하고 그것들을 더 깊고 강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중되는 정치에 대한 환멸과 불신은 또 한편으로 새로운 인물과 지도자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